안녕하십니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수백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사건, 이게 드루킹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드루킹인 김동원과 공모한 것이 문재인 캠프의 핵심이었던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죠. 이 김경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날짜가 오는 2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오는 21일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탄핵이 가능하다면 지금 국회 사정으로 이 탄핵은 현실성은 없죠.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것으로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하나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하나는 탈원전 조작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는 아무리 부동산이라든지 좀 코로나라든지 이런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탄핵할 수는 없고,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체계, 법 질서, 법을 어긴 사안이 나와야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법이죠. 정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이 바탕이 되겠지만 또 탄핵은 꼭 법적인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정치적인 결정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위법의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법을 위반한 건을 꼽으라면 이 드루킹 댓글, 송철호 사건, 탈원전 조작, 이 세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국정 혼란을 가져올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언제나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여론, 또 그 다음 선거 외에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탄핵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고 활발할수록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생길 그 국정에 대한 혼란보다 탄핵으로 견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폭정, 이 폭정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야 한다. 지금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 탄핵되는 가장 큰 근거로, 법적인, 위법적 근거로 이 지금 댓글 조작과 송철호, 그 다음 원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 중입니다. 모두 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모두 이 사건들이 마무리가 일단은 됐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건의 댓글 조작이 그 2017년 당시에 그 2년여에 걸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댓글 조작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의 기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30번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탈원전을 위해서 서류를 폐기하고 그 정책을 조작한 사건, 이 사건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 그 한마디 말에서 이 탈원전 조작, 탈원전 서류 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 쟁점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 탄핵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 핵심 과제다. 대법원이 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오는 21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지금 재판을 3년을 끌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는데 업무방해도 있고 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김경수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3년을 끌어왔는데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재판은 1년 내에 모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그런데 이걸 3년을 끌은 겁니다. 3년을 끌은 이유는
2심이 길어졌습니다. 2심이 무려 2년여를 끌었습니다. 재판부도 바뀌고 재판부 내부의 갈등도 불거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경수가 주고받았던 SNS의 내용 이런 것이 모두가 드러났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부탁했고 김동원이 수백만 개의 댓글을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 댓글을 조작을 하면서 어떤 답변을 했고 일본 총영사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모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측에서는 김동원, 드루킹 측이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댓글을 조작했다. 자신들이 댓글을 부탁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자만 보더라도 이게 모두 공모로 인정이 된다.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댓글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게 모두 드러납니다. 이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송철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원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재판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이번 대선 선거의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국가의 비전이 제시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은 중요하다. 그중에 특히 이 드루킹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게 가져올 파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 책임이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선거였습니다. 자기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2년 동안 이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책임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드루킹 댓글에서 보듯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또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댓글 조작과 같은 이런 여론 조작을 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제 경선을 하고 있거나 경선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젠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경선에서 통과할 것이냐, 지지율, 또 야권에서도 야권 통합, 어느 후보가 유리하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문재인 정권의 탄핵 사유,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정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쑥 들어간 느낌입니다. 각 후보들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뒤로 좀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야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인 탄핵 사유, 이 드루킹 사건, 송철호 사건, 그 다음 원전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부분을 계속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각 후보 진영별로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너무 내세우게 되면 윤석열에게 유리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최재형에게 유리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은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야권 전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왜 사실상 탄핵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격, 비판 계속해 가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선고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송철호 사건의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제나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본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위법, 폭정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계속 추궁해 가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